안녕하세요. 미국 대학교 입시 컨설팅 전문 회사인 제임스 유학 큐링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했었던 National University 어떻게 보면 전미 종합대학교 랭킹이었죠. 근데 이제 썸네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이 조금 화를 내시면서 왜 미국에서 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근데 LS에 대한 랭킹을 하나도 언급을 안 하냐. 왜 편파적으로 이제 종합대학교를만 얘기를 하냐 하고 그런 뉘앙스의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어, 사실은 US 뉴스 랭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친절하게 종합대학교랑 다르게 틀리게 따로 이제 개별만의 다른 캐러고리로 LAC 학교, 리버럴 아츠 컬리지에 대한 랭킹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다루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 때 랭킹에서 하나도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를 넘어가고 단순하게 랭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퍼블리케이션 보면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 경험상 저의 매우 주관적인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학교들의 특징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되는 사실 재밌는 부분 이걸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윌리엄스 칼리지 1등, 2등, 3등, 에머스트, 스와트모어 이 세 개가 이제 부동의 3위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전부터 랭킹도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안 저기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윌리엄스하고 에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학교 더 좋습니까? 뭐 코네이도 좋나요? 윌리엄스가 좋나요? 뭐 콜롬비아가 좋나요? 에머스가 좋나요? 이거는 이제 워낙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 의견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이제 컨설팅하면서 최소한 이제 한국 학생들 입장, 미국에 이제 있는 이제 저 교포 학생들 포함해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입학 난이도 체감 차원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대체 입학 난이도 기준을 봤을 때 윌리엄스하고 에머슨은 어떤 급일까요? 어, 하고 이제 이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윌리엄스, 에머스트 그리고 굳이 한 가지 3대장이라 그러면 저는 포모나를 고를 것 같아요. 포모나. 이를 새 학교의 입학 난이도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에모리급입니까? 뭐 UCLA급입니까? 콜롬비아급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윌리엄스 에머슨은 제 경험 바탕 말씀드리면 거의 콜롬비아급이에요. 네. 콜롬비아하고 유편만큼 들어가기 어려우면 어렵지 쉬운 대학교는 아닙니다. 네. 어,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윌리엄스하고 에머스가 있는데 이 윌리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LS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얼리 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얼리 투가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니 얼리 원은 뭐 얼리 투가 뭐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 아시죠? 네. 저도 이제 그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그거는 기억나요. 제 사촌 누나가 막 연대 떨어져 가지고 울면서 집에 왔던 거 그거는 기억나는데 그래서 집에 와 가지고 "어떻게 할래? 너 저기 그 후기 쓸래? 아니면 재수할래?" 이런 부분인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력고사 시절 때 정기가 얼리 원이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들이 그 틈새 시장을 위해서 재수하기 전에 이제 중간 단계 후기로 해가지고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입학 제도를 주는 게 얼리 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특히 이제 LS에서 얼리 투가 많이 있어요. 웬만한 학교들은 거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이 종합대학교도 얼리하고 레귤러하고 이제 disparity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LS에서가 이제 얼리하고 레귤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윌리엄스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지난 3월달 기사죠. Williams College admits 7.5% of the record high 15,411 students. 네. 무려 이제 15,000명 중에서 이게 종합 합격률이에요. 75%가 전체 합격률. 그럼 기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통계에 그런 힌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레귤러입니다. 네. 거의 900명을 받았어요. Out of 14,100 students. 네. In the regular decision round. 그럼 대략 그걸 보면 이제 6.3%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레귤러에서 얼리에서는 이제 249명이라는 in December
through the college early admission process. 250명 받았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250명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따지면 20대 초반이 나와요. About 23%, 22, 23. 그럼 6.3하고 23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 숫자의 차이 보면 대략 몇 배 차이가 나나요? 거의 4배 차이가 나요. 만약에 종합대학교 합격률, 그 합격을 본다면요. 학생들 풀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그냥 simplify 한 버전으로 if you just compared admission rate for the ED and that of the regular decision, 어, 일반적으로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the disparity is anywhere from 2 to 3 times. 네. 얼리가 이제 6%라면 대략 한 15에서 20%. 네. 그게 이제 종합대학교고요. 네. 하나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LA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신 것처럼 거의 3.5배에서 4배 차이가 나요. So if you're really interested in LAC and you want to be there, then you have to utilize early admission decision. 네. 그건 확실하게 짚어 넘어가야 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얼리 디자이너는 이제 아이빌리그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빌리그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패닉이에요. 패닉해가지고 we need to diversify the list. 학교에 대한 좀 다양성을 다각화 이제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LAC 2개, 뭐 주립대 3개, 세이프티 하나, 홍콩 대학교, 뭐 유카스, 하여튼 패닉해가지고 이제 정시 때 이제 LAC 학교들을 많이 지원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이 아닌 게 이제 일반적인 LAC 학교 중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이제 윌리엄슨 그런 학교이고 에머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네,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 소스로 보면 많은 학교들이 이제 니드 블라인드예요. 즉 니드 블라인드 for including the international students 유학생 포함해서 니드 블라인드는 너가 원서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 재정 보조금, 파이낸셜 에이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클릭하더라도 불이득이 없을 것이다. Literally, we're gonna remain blind to your financial need. 네, 그 말이에요. need blind. 즉, 너가 합격하잖아. 그럼 너가 유학생인지, 뭐 한국 학생인지, 미국 시민이든지, okay? 뭐 화성이든지, we don't care. Okay?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너가 우리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파이낸셜 제시해 줄 거야.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 학교가 Amherst, 하버드, MIT, 프린스턴, 예일이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두 학교가 L가 됐어요. 세 학교. 가장 처음으로 너머스, 그 다음에 이제 보딘, 그리고 나서 이제 브라운 가장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리스트에서 좀 생뚱맞은 게 보딘 학교예요. 다 대부분 보면 네임들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학교들이죠. 네. 근데 그 중에 보딘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LAC 학교 이 학교 안다고 자부하는데 이 학교는 정말 처음 들어봐요. 네. 하는 부분인데 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민사고 그리고 이제 대원외고 뭐 한영외고 뭐 용인외고 여기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 파이낸셜 에이드를 위해서 얼리원에 많이 지원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보딩 같은 경우 이제 하나의 틈새 시장으로 나도 얼리에 FA 신청해 볼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경쟁이 심하실 거예요. 네, 그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교, 네, 윌리엄스에 비해서 2등이라 얘기하면 서운할 정도로 매우 이제 높은 수준의 그 입시를 보여주고 있는 에머스 칼리지에서 다음 말씀드리면 에머스 칼리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니드 블라인드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특목고 학생, 미국의 이제 보딩스쿨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뭐 하버드, 예일 지원하기는 조금 아깝고 그리고 얼리 카드를 버리기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특이하게 그 에머스 쪽으로 파이낸셜 지원하면서 얼리에 쓸 겁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 번 이제 에머스 칼리지의 그 어드미션 도를 낙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근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에머스 칼리지가 입학 난이도가 어렵다면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유난한 부분이 이게 이제 2년 자료이죠. in-state, out, 다시 이건 의미는 없어요. 주립대가 아니기 때문에 in-state, out-of-state 이건 큰 의미가 없는데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so they admitted 98 students out of 950, 대략 950명. 그 합격률은 한 대략 10%예요. 네. 거기에 비해서 out-of-state 같은 경우에는 1018명. 네. 그리고 이제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6,824명, about 15%, 14.9, 15점 그 정도고 있고 이제 거기 에서 유학생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134, 그렇죠? 학생이 지원했었고 거의 이제 5,000명이에요. 합격률은
제가 알기로는 한 2.7%. 오케이. Let that sink in. 이 통계를 조금 스며들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네. 5,000명 정도가 지원해가지고 13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머스 칼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 중국인, 홍콩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전통적으로 미국 대학교에 많이 입학을 하지 않는 그런 다양한 데모그래픽 학생들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예요. 그럼 유학생 한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인은 선생님 저는 얼리는 그래도 아이빌리그 지원해야 되니까 하버드 지원하고 떨어지면 그때 제가 에머스 레귤러에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에머스를 이제 세컨 초이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2.7%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윌리엄스처럼 early하고 regular하고 다 포함한 종합 합격률이에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1%의 합격률도 불가능한 그것도 이제 무리한 수치가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에머스트 가는 건가요? 뭐 SAT를 높이 받은 여기 들어가는 학생 같은 경우 뭐 1190인가요? SAT가? 뭐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아예 이제 친절하게 여기 나와 있죠. So who is in the class of 2026?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특히 이제 COVID-19 그 팬데믹 통해 가지고 SAT를 한동안 이제 옵셔널 테스트 폐지함을 실질적으로 폐지를 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이제 많이 뽑을 수 있는 윗바탕 이제 파운데이션이 깔렸는데 첫 번째가 first generation 즉 양쪽 부모님 엄마 아빠가 대학교를 4년 대학교를 안 나오신 분 물론 여기에 대한 통계가 학교마다 달라요. 스트릭트리하게 그냥 전 세계에 4년 대학교 안 나왔으면 너는 이거야. 근데 이제 UCLA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활용해요. 만약에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4년 대학교, 아무리 한국에서 뭐 저기 서울대 연대 나왔다 하시더라도 미국 현지에서 4년 대학교 안 나왔잖아. 그러면 너도 first generation이야. 좀 뻥튀기하는 그 수치, 그런 definition을 따라요. 그래서 실제로 if you look at the statistic of the same category at UCLA, 그러면 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네, berkeley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기준 내린다. 그러면 뭐 전 세계 포함해야 되나요? 미국은 봐야 되나요? 그거는 기준이 따로 없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70%고 이 정도면 조금 준수한 수준이에요. 아이빌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점 후반에서 심지어는 이제 20대 초반까지 되는 이제 퍼센테이지 비율이 나와 있고 이거는 실적으로 이제 low income family죠. 네. 여러 분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minority background. 그러면 이 부분 넘어가서 이제 밑에 조금 보면 이걸 좀 보고 싶어요. 네. 어떤 게 나와 있나요? 90%. 사실은 실제보다는 좀 낮은 수치예요. You'd expect to have about 99%. 모든 학생들이 자기 전교 10등 안에 10% 안에 들었던 출신이다. 그게 저의 생각에는 한 95 정도 예상했었는데 90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놀랍다 봅니다. 네. 26% of those ranked. 만약에 랭킹이 있잖아요. 석차를 제공한 그런 고등학교 출신들인데 거기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 이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을 보면 무려 4명 중에 1명이 valedictorian 정규 1등이에요. 네. 제 채널에서 조지타운 작년이나 재작년에 제가 분석한 글 하나 올렸거든요, 영상. 그거 보시면 놀라운 통계가 입학한 학생들의 200명이 자기 학교의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150명이었나 200명이나. Anyway from 제가 봤을 땐 그 중간 사이예요. 거기에 비해서 윌리엄스는 에머슨은 어떤 게 보이나요? 4명 중에 1명이 valedictorian. 네. 예전에는 하버드 대학교가 뭘로 유명했죠? 전교 1등 4명이 지원해가지고 1명이 합격하는. 네. 25%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전교 1등끼리 싸워서 그런 부분이고 요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단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이렇게 통계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740, 763. 그러면 단순하게 이걸 더하면 숫자를 보면 이제 뭐 1470, 1500 초반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유학생들은 포함이 안 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조금 다른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ACT가 중요한데 ACT도 이제 곧 개편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ACT는 SAT랑 다르게 therefore 이건 잠깐 제가 언급하고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ACT는 실질적으로 저게 네 과목 아닌가요? 왜 여기서는 두 과목 나와 있죠?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전통적으로 네 과목 중에서 많은 대학교가 중요시 보는 부분이 리딩이 아니에요. 사이언스도 아니고 English 문법이고요. 네, correct English expression 그 체크하는 이제 문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 대학과 중요시하는 부분이 네 개의 영역. 독해, 뭐 리딩, 수학, 뭐 문법 그리고 이제 과학 부분, 일반 과학 이런 네 가지 분야가 있다면 미국 대학교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중요시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문법 그리고 수학. 말도 안 돼요. SAT는 리딩이 진짜 킹 왕짱 매우 중요한데 왜 ACT는 리딩이 비중이 없고 왜 이렇게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죠? 그 이유가 이제 ACT를 조금 이제 공부해 보실 분들은 알겠지만 ACT 리딩은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제 이해하고 문제 푸는 일반적인 독해 이제 스킬셋을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좀 찾는 거예요. 네. 리딩을 throughout the passage 읽으면서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냐. 좀 단순한 그런 스킬셋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요구하는 잉글리시하고 매th에 대해서 비중이 좀 낮습니다. 더 놀라운 부분은 이런 컴포지트 스코어가 33이에요. 이거는 이제 ACT 공식 홈페이지로 가면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한 1460에서 1490, 1500이 안 되는 점수입니다. 네. 그만큼 에머스 같은 경우에는 SAT를 만점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17%인데 하나 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제 12% 이제 유학생 기준이거든요. 아까 그 통계에 언급한 것처럼 통계 같은 경우는 2.7%였죠. 전체 합격률 유학생 지원했을 때 그것처럼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이 안 받아줘요. 12% 전체 학생들이 이제 12% 유학생이라는 부분인데 이거 이제 통계를 보면 다른 이제 아이빌리그 통계를 보면 상당히 비중이 낮습니다. 네, 보면 알겠지만 뭐 달머스, 콜롬비아, 유펜 전부 다 뭐 18%, 15%, 26%예요. 네. 근데 에머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하단에 위치할 정도로 만약에 유학생 합격률을 두는다면 유학생들을 그렇게 의식적으로 많이 뽑는 학교가 아닙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제 부동의 3등 1, 2, 3 윌리엄스, 에머스, 스와트모어. 근데 체감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포모널 컬리지가 압도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룹핑을 억지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에머스트, 윌리엄스 그리고 포모널 대학교 이 세 개를 저는 이제 탑 3 입학 난이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웰슬리 부분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시간 날 때 웰슬리하고 그 다음 학교 카르튼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조금 길게 타임을 잡으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